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8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도시단원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자,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학생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도시 내 기능지역 분화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자, 도시 내부 지역이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한 도심가, 그리고 주거 기능이 발달한 외곽으로 나눠지는 건 도시 내부 토지의 접근성과 지대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값에 대한 설명,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지대 지불 능력. 자, 지대라는 건 토지를 이용하고 우리가 내야 되는 대가를 지대라고 하죠. 자, 이 지대 지불 능력은 상업 기능이 주거 기능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업 기능이 도심에 입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을의 설명은 지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주거 기능이 상업 기능보다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게 아니라 상업 기능이 주거 기능보다 지대 지불 능력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었고요. 자, 디귿에 도심의 특성에서 중심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 업무 기능은 대기업 본사라든가 시청이나 관공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에 대한 설명, 자, 맞고요. 그리고 니을에 주거 및 공업 기능의 이심 현상이 밑줄 그어져 있고, 이심 현상이란 건 도심에서 외곽 및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 설명도 맞고요. 자, 미음에 인구 공동화 현상은 주거 기능이 이심하면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무 설명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하고 나 중에 가가 상주 인구는 적지만 주간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 인구 공동화에 의해서 상주 인구는 적지만 주간에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 여기가 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도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럼 오른쪽 지도에서 오른쪽 서울의 지도가 있는데 서울의 도심에 해당되는 구가 가운데에 위치한 구죠. 그래서 이 가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보다는 상주 인구가 많죠. 그래서 외곽의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다. 자,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동구가 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기억해. 가는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다.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은 건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상주 인구보다 가는 주간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간 인구 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나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100보다 낮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자, 지가는 도심에서 높기 때문에 가에서 더 높죠. 자,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서울에서는 구도심에 해당하는 중구 종로가 가장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먼저 오른쪽 지도에 세 구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강서구가 있고요. 자, 강서구는 전형적인 주거단지,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아래의 중구와 함께 서울의 구도심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구도심 지역의 특징은 인구 공동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매우 적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은 주거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강남구가 있습니다. 자, 강남구도 중구 종로 못지않게 도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도심으로 만들어진 시기가 늦으니까 선생님이 신도심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 신도심 강남구가 구도심인 중구 종로와의 차이점은 주거 기능도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 상주 인구가 강남구는 적지 않죠. 많은 편입니다.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통근 통학 유출 인구 그리고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가로축, 세로축에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크기가 상주 인구입니다. 자, 먼저 C를 보겠습니다. 자, 이 C를 보면 통근통학 유출이 유입보다 더 많아요. 자, C는 유출이 더 많다. 그러면 이 C는 절대 도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심이 아닌 구, 주거 기능이 발달한 C는 강서구가 되겠죠. 자, 강서구가 C. 자, 이걸 먼저 찾았고요. 자, A와 B는 상주 인구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동그라미 크기가 작으니까 상주 인구가 적은 곳이니까 여기가 종로구가 되겠죠. 구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구. 그러면 B는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강남구. 이렇게 골라줍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마쳤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거든요. A하고 B 중에 면적 차이는 크게 나진 않지만 상주 인구 차이는 자, A가 요만큼이고 B가 요만큼이잖아. 한 4배,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자, 면적은 B가 조금 크지만 인구는 B가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B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는 자, 서울에서 무조건 구도심에 해당하는 종로구와 중구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A가 더 A를 일러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의 강서구보단 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구가 높아야 되고요. 자, 4번에 C는 B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생산자 서비스라는 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고 이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에 집중 분포합니다. 그러면 C 강서구보다 B 강남구에 더 많이 분포를 하겠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주간인구 지수가 나오는데요. 자,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식을 한번 다시 쓸게요. 이게 계속 여러 번 나오니까 주간인구 지수라는 이 공식은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상주인구 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값이라 그랬죠. 자, 일단 이 중에서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곳은 C입니다. 자, 왜냐하면 C는 통근통학 유출이 유입보다 많기 때문에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적죠. 그래서 C가 일단 꼴찌 맞습니다. 자, A하고 B 중에 A는 상대적으로 분모에 해당되는 상주인구가 너무 적어요. 상주인구가 너무 적어. 자, 강남구는 그래도 상주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가 매우 적어서 주간인구가 조금만 늘어나도 이 좌항의 주간인구 지수값이 팍 튀는 게 지금 A죠. 맞죠? 구도심 종로구. 그래서 A가 1등 그리고 강남구 B가 2등. 자, 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 계산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계산 없이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4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 지도에 표시된 구도를 볼게요. 자, 강서구가 있고요. 강서구는 전형적인 주거 기능의 지역. 자, 그리고 중구가 있습니다. 자, 중구는 구도심에 해당되는 곳. 자, 그리고 주거 기능은 이제 거의 사라져서 자, 인구 공동화가 심한 곳. 자, 그리고 서울의 왼쪽 아래에 금천구가 있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곳이죠. 자, 왼쪽에 가나다를 우리가 골라볼 텐데요. 자, 제시된 게 통근통학 유입인구, 유출인구, 상주인구. 자, 3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시면 상주인구가 매우 많고요. 상주인구가 매우 많고 통근통학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가는 전형적인 주거단지에 해당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강서구가 됩니다. 자, 가는 강서구. 자, 그리고 나하고 다 중에 상주인구가 더 적은 게 다죠. 자, 서울에서 모든 구 중에 상주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와 종로구라고 했죠. 그러면 이 다가 상주인구가 가장 작은 중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가 다. 자, 그럼 남는 나가 요거 금천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중구나 금천구는 모두 통근통학 유입이 유출보다 많습니다. 자, 중구는 도심에 해당되고요. 금천구는 공업기능 그리고 특히 IT 단지가 있기 때문에 통근통학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죠.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인구 지수는 가가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주거단지고 나는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는 나가 더 높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제조업체 수는 여기서 공업기능이 발달한 금천구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는 중구 종로가 제일 빠릅니다. 다가 중구기 때문에 다가 더 일러야 돼요. 자, 4번에 대형마트 수는 도심에는 대형마트가 있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의 높은 땅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대형마트는 외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구 다보단 강서구 가에서 대형마트 수가 많은 거예요.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는 도심은 가까워요. 내가 만약에 중구에 산다면 중구에 살고 회사도 중구에 있다 그러고 하면 출퇴근 거리가 가깝잖아요. 하지만 외곽에 전형적인 주거단지에 위치한 곳은 도심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통근 거리가 더 멀겠죠. 그러면 다 하고 나중에는 외곽에 위치한 나가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더 멀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서울의 지도를 보고 구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가장 위에 위치한 여기가 노원구고요. 자, 노원구는 전형적인 이제 주거 기능의 지역. 자, 두 번째 서울의 가운데 중구가 있습니다. 자, 중구는 이제 구도심이면서 자, 플러스 이제 주거 기능은 거의 없다. 상주 인구가 매우 적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강남구가 있습니다. 자, 강남구는 신도심이고, 자, 중구하고 차이점은 주거 기능이 발달하는 도심. 자, 그리고 공업 기능이 발달한 금천구까지. 자, 이렇게 4개가 제시가 되었네요. 자,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금융보험 종사자 수가 X축, 아파트 수가 Y축에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를 가지고 두 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가 다와 라에서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와 라가 도심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도심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다하고 라 중에 중구, 강남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도심의 기능을 하는 두 곳. 자, 차이는 뭐냐면 아파트 수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다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거 기능을 같이 하는 강남구가 다가 돼야 되고요. 자, 라가 아파트 수가 매우 적다는 얘기는 상주 인구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 기능이 거의 사라진 중구가 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다. 중구가 라. 자, 이렇게 다라를 먼저 골랐고요. 자, 두 번째 가나를 우리가 풀 건데 아파트 수가 많이 차이가 나죠. 가가 아파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발달해서 상주 인구가 매우 많은 노원구를 우리가 가로 자, 고를 수가 있겠네요. 노원구를 가. 그러면 남는 나는 금천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라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주간인구 지수는 도심에서 높죠. 라가 중구고 가가 노원구면 도심인 중구, 라가 주간인구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공업이니까 금천구인 나에서 더 높아야 되겠죠. 자, 니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가 많다. 여기서 다는 강남이고 가가 노원구입니다.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는 전형적인 주거단지에 해당되는 곳에서 더 높겠죠. 그래서 다보다는 가가 유출 인구는 더 많아야 됩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의 상업지의 평균 지가. 지가는 도심 쪽에서 높죠. 그래서 다가 강남이고 나가 금천구라면 강남구가 지가가 더 높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고 오른쪽에 세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부터 확인할게요. 자, 강남구가 찍혀 있습니다. 자, 강남구는 자, 신도심 그리고 상주 인구는 많다. 주거 기능도 많다. 자, 그리고 중구가 있습니다. 중구는 구도심이고 자, 플러스 주거 기능은 자,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인구 공동화가 심하다. 자, 여기가 이제 노원구 옆에 동네인데 어딘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 구를 먼저 찾지 말고 선생님이 물음표를 쳐놓은 저기를 먼저 찾지 말고 중구 강남을 먼저 해결하고 남는 것을 저기로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축은 통근 통학 인구가 있고요. Y축은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있습니다. 자, X축의 통근 통학 인구는 각 구에서 거주하는 전체 통근 통학 인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근 통학 인구는 상주 인구가 많은 곳에서 통근 통학 인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군 통학 인구는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상주 인구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 인구 중에 통군 통학하지 않는 뭐 학생들이나 뭐 노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뺀 인구니까 어쨌든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통군 통학 인구가 많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를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가는 통군 통학 인구가 가장 적다는 얘기는 상주 인구가 가장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는 중구가 되겠죠. 자, 가는 중구. 자, 얘를 먼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Y축에 요거 있어요. 자,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라는 거. 요걸 해석해 볼게. 자,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각 구의 통근 통학 인구 중 본인이 거주하는 구 내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구는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60% 가까이 되죠. 자, 이 말은 중구는 도심이니까 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구에 사는 사람은 중구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60%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하고 다 중에 다가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이 나보다 높죠. 그러면 이 다가 남은 둘 중에 도심의 성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 물음표 그리고 강남구 중에 다가 강남구가 되겠죠. 야, 그래서 가다는 도심에 해당되는 두 구에서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상주 인구가 적은 가를 중구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나는 우리가 물음표로 찾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가 가, 강남이다. 저 물음표가 나. 자,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물음표 지역은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좀 낮다는 걸로 봤을 때 전형적인 좀 주거 단지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저 나보단 중구, 도심이 높아야 되죠. 자, 기억 맞고요. 니은의 상업지의 평균 지가. 지가는 도심인 중구, 가에서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초등학생 수는 거의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가하고 다 중에 다가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는 다가 많아야 되고요. 금융기관 수는 도심에서 많기 때문에 나가 절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다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나로 찾은 곳이 우리가 도봉구인데, 자, 노원구 옆에 도봉구인데요. 자, 도봉구라는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가나다를 선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에 세 구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노원구 있습니다. 자, 노원구 전형적인 주거단지. 자, 그리고 중구가 있네요. 자, 중구는 이제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고 상주 인구 매우 적고요. 그리고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A, B, C를 연결할 텐데요. 자, 여기서 중구를 먼저 찾는데, 자, 중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여기가 중구가 되겠죠. 그래서 B가 중구. 자, 중구를 B로 자 먼저 골랐습니다. 자, 두 번째 노원구 금천구 중에 노원구는 전형적인 주거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게 지금 A, C 중에 A죠. 그리고 A가 상주 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형적인 주거단지에 해당되는 노원구가 되겠죠. 그래서 노원구를 A. 그럼 남는 금천구를 C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A는 B보다 출근 시간에 유입 인구가 많다. 출근 시간의 순유입 인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중구가 100보다 낮은 노원구보다 많아야 되겠죠. 자, 기억 틀렸고. 니은에 A는 C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요거는 오타입니다. A는 C보다. 자, A는 C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당연히 금천구 C가 많아야 되겠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자, B가 도심, A가 외곽이니까 도심인 B에서 지가가 높죠. 자, 디귿 맞고. 자, B는 C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자, 주간 인구는 여기서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주간 인구 지수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볼게.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상주 인구분의 자,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지금 제시된 값들 중에 보면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하고 상주 인구를 여기다가 넣으면 요 주간 인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기역, 니은 두 개가 틀렸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리을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오른쪽 지도에서 또 구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노원구 있고요. 자, 종로구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살짝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노원구가 전형적인 주거단지다 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노원구는 어떤 도심의 기능은 없고, 그렇다면 총 사업 채수에서 가장 작은 거 있지, 가장 작은 거, 여기가 무조건 노원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노원구, 이거는 확실합니다. 가가 노원구라는 걸. 자, 가가 노원구라는 것만 찾으면 이 문제는 답이 나와요. 자, 기억에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자, 가가 총 사업체 수가 제일 작은 곳인데 나보다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기억은 이건 틀린 거고요. 자, 니은에 주간 인구 지수는 절대 노원구가 나머지 두 구보다는 높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그럼 기억, 니은 틀렸다면 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저 물음표에 넣은 구를 정확하게 모르셔도요. 자, 그러면 저 물음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왼쪽에 인구 변화를 봤을 때 인구가 쫙 많이 줄어든 곳 있죠. 자,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 쫙 줄어든 게 지금 다입니다. 맞죠? 그럼 이 다가 인구 공동화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가 구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종로구를 다로 고르고 노원구는 이미 가로 골랐죠. 그럼 이 물음표가 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을 한번 볼게요. 자, 대형마트 수는 종로구가 절대 많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도심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형마트가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형마트 수는 다가 더 적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나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주 인구는 노원구 제일 많고, 저 나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로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가나다, 순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명확하게 찾으시면 선택지 4개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물음표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구 이름을 써드릴게요. 영등포 구입니다. 자, 영등포구는 좀 부도심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도심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고 거기다가 뭐 주거 기능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82쪽으로 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 페이지의 문제들은 다 서울의 구 하나씩을 설정하고 문제 출제를 했지만, 자, 이 문제는 두 구씩 묶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묶여 있는 곳 중에 내가 잘 아는 곳 위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른쪽 지도에 노원구랑 그리고 이름 모를 구 하나가 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구를 묶어서 그냥 노원구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는 주거 기능이 좀 탁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접근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왼쪽 아래에 지금 금천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생소한 구 하나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는 우리가 금천구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는 좀 공업 기능이 발달한 구겠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는 거고, 자, 그리고 강남구가 있고요. 자, 강남 옆에 구랑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구는 그냥 강남처럼 푸는 거예요. 여기는 신도심 지역이다. 그리고 주거 기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문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 자, 여기는 도봉구고요. 여기는 구로구고, 여기는 서초구인데, 자, 그거 몰라도 저 세 구의 속성만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축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제일 많은 게 지금 가입니다. 그러면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 생산자 서비스 업체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간 거야. 강남과 친구가 가.
먼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X축의 상주 인구가 다가 더 많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공업 기능이 발달한 곳보다는 주거 기능이 훨씬 발달한 곳이 상주 인구가 더 많겠죠. 그래서 노원구랑 묶여있는 이곳이 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남는 나가 금천구와 구로구가 묶인 곳. 이렇게 가나다를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높아야 되죠. 가가 더 높습니다.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제조업체 수가 나가 더 많다. 이게 정답이죠. 요 나가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다가 가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가가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고 다는 여기 주거단지니까 통근 통학 유입 인구는 도심에 해당되는 가가 많겠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주간 인구 지수 다랑 나를 비교할 텐데 자, 다는 주거 기능인 곳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을 거고 나는 공업 기능이 있는 곳이니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다보다 나가 높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지역 내 총생산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 벌어들이는 총 돈의 액수,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는 거 우리가 이 자료에서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이게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고요. 자, 묶여있는 곳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종로와 중구가 종로구, 자, 중구가 하나로 묶여있네요. 자, 요 두 구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자, 구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고 인구 공동화가 심해서 주거 기능은 좀 약한 곳. 자, 그리고 강남구와 자, 바로 옆에 이름 모를 요구. 여기가 서초긴 한데 요 둘이 묶여 있다고 하면 강남처럼 생각하고 문제 풀라 그랬습니다. 신도심의 성격. 신도심의 성격 그리고 주거 기능도 많다. 자, 그리고 금천구랑 자, 그 옆에 친구가 이렇게 묶여 있네요. 자, 요 옆에 친구는 구로구인데 어쨌든 요 두 개가 묶여 있다고 하면 공업 기능의 지역이다. 자,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먼저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 요 Y축의 값을 볼게요. 나가 혼자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에서 마이너스는 없어요. 다 플러스인데 나가 제일 낮아. 그러면 여기는 도심은 아니란 소리야. 맞지? 그래서 나가 누가 돼야 된다. 금천구와 구로구가 묶인 곳이 나. 일단 요거부터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가 도심 쪽에서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가다 중에서 우리가 중구 종로와 이제 강남이 묶여 있는 곳들을 고를 텐데 둘을 고를 때는 요 상주 인구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상주 인구를 봤을 때, 요 상주 인구를 봤을 때 다가 많으니까 이 다가 누가 돼야 된다. 주거 기능도 함께 발달하는 강남과 서초 요 지역이 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요 가 같으면 상주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누굴 골라야 된다. 인구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중구와 종로구가 묶인 곳을 연결을 하시는 거죠.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제조업은 여기잖아. 나잖아.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상업지역의 비율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하고 다 중에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다. 다는 도심의 기능과 주거 기능이 같이 나타나지만 가는 거의 도심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상업지역의 비율은 도심에 올인하는 가가 주거 기능이 같이 나타나는 다보다 더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도심에서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가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 수도 도심에서 많은 지표니까 나보단 다에서 많고요.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중구와 종로구죠.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한 값이니까 상주 인구는 매우 적으면서 순유입은 통근 통학시 순유입이 많은 가가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시구의 인구와 종사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부산의 모든 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선택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요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로 계산하죠. 자, 면적은 왼쪽에 지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인구는 상주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A하고 B의 인구를 비교하면 A는 86,000명, B는 29만 명입니다. 자, 인구는 B가 훨씬 많죠. 그런데 면적은 A하고 B 중에 A는 넓고 B가 좁아요. B가 면적 좁고 인구 많아.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B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C는 A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 자, 초등학교 수는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값이죠. 자, C는 4만 명 정도 있고 A가 8만 명 정도 있잖아. 그러면 초등학교 수는 상주 인구가 많은 A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3번에 C는 B보다 주거 기능이 우세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볼게. 통근 통학 순이동을 봤을 때 C는 플러스 4만 명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플러스 앞에 부호 없으면 이거 플러스야. 자, 그런데 B는 마이너스 7만 명 정도가 통근 통학 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주거 기능이 우세한 거. 상주 인구 많으면서 순이동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여기가 주거 기능만 올인하는 지역이란 얘기고. 자, C는 상주 인구는 적은데 순유입에선 플러스가 되잖아요. 순이동에서. 그러면 여기가 도심의 기능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자, 주거 기능은 누가 더 우세하다? B가 더 우세한 거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주간 인구는 A가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요거 잠깐 지울게. 자, 주간 인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통근 통학 순이동은 통근 통학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를 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간 인구는 요 상주 인구에서 통근 통학 순이동을 더한 값이 자, 주간 인구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A가 제일 많은지 볼게. 자, 요거 두 개 더해봐.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C보다는 A가 많네요. 자, B도 계산해 볼게. 요거 두 개 더해봐. 자, 29만에서 한 7만을 빼는 거지. 요거 빼는 거지. 그러면 A하고 B 중에 주간 인구 누가 제일 많아요? B가 제일 많죠. A는 뭐 한 8만 하면 한 16만 명. 16만 정도 되는데. 자, B는 29만에서 7만을 빼면 2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주간 인구가. 그래서 B가 더 많습니다. 자, 5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C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도심에서 발달합니다. 그러면 C가 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될 겁니다. 먼저 B는 절대 도심이 아니죠. 맞죠? B는 통근 통학 순이동이 마이너스고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B는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제일 높지 않고, A하고 B가 통근 통학 순이동이 플러스라서 도심일 수 있는 두 곳인데요. 자, A를 먼저 보시면 전체 산업 종사자 수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11만 명 중에 7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세요. 그러면 이게 70% 정도는 공업 제조업에 종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심이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건 아닙니다. 제조업은 오히려 외곽에 위치하잖아요. 그런데 C 같으면 전체 산업 인구 한 7만 명 중에 제조업 비중이 매우 낮아요. 맞죠? 이게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에 종사하시겠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겠죠. 맞죠? 자, 그래서 C가 전형적인 도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종사자 비중은 전형적인 도심에 해당되는 이 C가 가장 높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가 도심에 해당되는 것이고, A는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 발달한 이제 공업 지역이 되는 거고, B는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표를 보고요.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부산 세구 건축물 면적의 용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이 구에 대한 정확한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가나다 연결하지 않고 왼쪽에 그래프만 보고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 지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가하고 다에 제조업이 공업이니까 공업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게요. 다가 훨씬 많죠. 맞죠? 그러면 제조업 사업 지수는 다가 많아야지. 가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맞죠? 그러면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으려면 상주 인구가 많아야 돼요. 자,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가는 주거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 자, 그런데 나는 주거용 비율 낮고 반면에 요게 많아. 이게 상업용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주간 인구는 누가 더 많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가가 더 많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수는 나보다 가가 더 많은 거죠.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가 상업 기능이 가장 발달한 곳이잖아요. 맞죠? 이 상업 기능이. 요 상업 기능이 가장 발달한 곳이 나입니다. 그럼 이 나가 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자, 모든 도시는 도심부터 개발되어서 시가지가 외곽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가다보다는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른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다는 나보다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가 많다. 금융기관 수는 도심에서 많잖아요. 우리가 찾은 도심은 지금 나기 때문에 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번은 가나다 연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가나다 연결을 하지 않고 그래프만 보고도 문제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요거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도심에 해당되는 구가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는 부산의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인데 여기가 이제 나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알고 있다면 1번도 우리가 제껴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경상남도랑 접할 수 없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산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은 어디냐면 부산의 서쪽입니다. 낙동강이 흐르는 곳. 자, 여기가 다. 자, 그 다음에 남는 가를 여기로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하지 않더라도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2번 문제까지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13번부터 24번까지 문제를 풀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